자, 한 주 동안 창업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모도 얘기하지 않는 뉴스의 뒷얘기를 털겠습니다. 탈탈 안 하시네. 탈탈. 오케이. 하드코어 뉴스 깨기 시간 썰전을 지향하는 막 던져야 돼. 죄송합니다. 스타트업 팟캐스트 16번째 스윗 16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저희는 부산 사나이를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그렇죠. 근데 너무 진짜 그 뭐라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좀 분위기를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네, 뭐 부산 사투리도 좋으니까요.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올라온 공경률입니다. 언론. 벌써 재밌어. 언론. 네. 아니 그리고 너무 지적하지 마요. 쓰라고 하는 거잖아. 진짜. 자, 우리 공경률 대표님 오늘 저희 방송 제목을 농산물 유통시장을 혁신하다 리테일 영의 공경률 대표님으로 정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이렇게 부산 사투리 들으니까 네. 너무 구수하고 좋습니다. 네. 근데 뭔가 이게 동네마다 말의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뭔가 부산 경상도 지역 사투리는 조금 뭐랄까 이렇게 레이어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아마 표현을 되게 세세하게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 자체에 조금 약간 함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항상. 맞아요. 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네.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 사람들은 일반적일지는 모르지만 네. 줄여서 음. 한마디로 그 특유의 부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 가면 마 그렇지, 이러는 거.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표현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되게 함축적으로. 네, 함축적으로. 이게 혼나 뭐 이런 거. 네. 그렇지. 뭐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약간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집단 안에서 통용되는 그러니까 그 코드들이 뉘앙스들이 되게 세밀한 사실은 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네. 부산 사투리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 아이고야. 아이고야.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욘드 스타트업은 단순히 어떤 창업가들의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성장 과정을 짚어보면서 창업자의 삶에 대해서 인문학적 성찰을 지향하는 방송이거든요. 괜찮지 않습니까? 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코너 키워드 오브 공경률 라이프. 우리 공경률 대표님은 대학 재학 시절부터 이제 창업의 경험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 가시광 통신을 아이템으로 첫 창업을 하셔가지고 발광 점자 블록으로 데이터를 송신함으로써 시각 장애인들의 보행을 안내를 돕는 아이템 창업. 네. 뭔가 IT인의 냄새가 풍기네요. 네. 네. 아주 큰 야망으로. 네, 되게 네. 야망. 네. 부산 사나이 야망. 네. 전국의 점자 블럭은 다 이걸로 바꾸겠다 시작했었죠. 아도 정신인가요? 아도 네. 정신. 아도.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한 배경이 제가 이제 이 서포터즈 활동이라는 게 대학 시절 있으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운영하는 네. 이제 개발자 양성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 대학생들 중에서 IT 전공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취업과 비슷한 형태로 면접 보고 시험 뭐 코딩 테스트하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개발만 하면 이제 삼성전자 취업 특전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고등학교 때 그거를 목표로 해서 네.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는 것도 모르고 살던 제가 이제 전문대를 갈까, 4년제를 갈까 결정한 것도 이것 때문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개발의 길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만든 아이템이 이제 비통신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대가 올 거다. 와우. 해서 라이파이, 와이파이가 아닌 네. 라이파이라고 해서 빛. 네, 빛 통신으로 해서 라이파이. 이렇게 아이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시작했죠.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이 음성 안내 유도 장치라는 게막 건물마다 다 있고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도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이 기기를 들고 다녀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하면 그 뭐 점자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빛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네. 이게 빛으로 데이터를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창한 아이템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첫 아이템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템을 한 6개월 정도 이제 창업을 할 거라고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 군데 다녔어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이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제가 빼먹었던 게 이 정말 이거를 쓰는 사람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상용화하는 단계까지의 생각은 안 했던 거죠. 그렇죠. 그냥 제 생각으로만 우리 아내 생각으로만 네. 이 아이템은 정말 좋다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기술이 아직 많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이 높은 장벽을 넘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한 6개월 정도 이 아이템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이제 적게 되었죠. 네. 그래도 그 실패를 통해서 아주 소중한 것들을 많이 배우셨네요. 네. 대부분의 첫 창업들이 범하기 쉬운 정말 자기 네. 아이템에 대한 네.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를 못했다는 건 어떤 거였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요즘에 우리가 하는 형태는 점자 블럭을 밟고 다니니까 네. 그거를 이제 신발에 장착하는 형태로 신발의 형태로 아,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네. 그거의 뭐 사용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뭐 충전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사실 끝으로 가보면 이 리모컨이 오히려 더 편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네, 과감하게 접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발광 점자 블록 데이터 송신을 연구하시던 분이 네. 야채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 야, 이거 좀 재밌어요. 네. 자, 이렇게 야채 매장을 운영하게 된 과정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처음 이제 이 아이템을 이 가시광통신이라는 아이템을 정리하고 네. 다음 이제 그 과정에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 이제 취업을 할까 창업을 할까 이 선에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단 거기서 결정한 거는 어차피 취업을 해도 이제 도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런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선택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 아이템을 찾는 기준이 이제 명확해졌어요.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면서 우선 지금 시장의 문제점 찾고 제일 큰 거는 일단 돈이 되는 걸 하자. 바로 이게 이런 관점으로 시작했어요. 사업을 하는데 거창한 아이템, 뭐 기술 기반 미래지향적인 건 좋지만 바로 사업을 이렇게 창업을 해서 그 아이템이 사용자가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때 처음 이제 아이템을 생각해서 만든 게 그때 한창 쿡방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네. 그 백종원 대표님도 나와서 요리하고 이런 TV만 틀면 요리하는 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정작 내가 그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하니 마트 가서 재료를 사니까 양파가 뭐 망으로 조그만한 1kg짜리 망이 한 개가 필요한데 뭐 5개씩 팔고 2개씩 팔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템으로 오늘 TV에 나온 요리 레시피를 소포장해서 딱 그것만 해 먹을 것만 네. 포장해서 배송하자라고 해서 요리사요라는 요리사요. 요리사요라는 아이템으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처음 시작을 하고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뭐 앱도 런칭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콘텐츠도 동영상으로 음식도 막 찍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도 내고 바로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네. 부산에 가장 핫하다는 해운대 센텀에 와우. 월세 그때 돈도 못 버는데 200만 원짜리 월세를 내고 과감하게 도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 결과 하루에 한 명이 안 왔어요. 월세 200만 원짜리에. 이야.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로는 문의가 많은데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이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네요. 네. 왜 그렇지? 거기는 사실
센텀은 아파트도 많고 네.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 지역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왔다는 게 되게 의외네요. 네, 일단 상권의 문제도 있었고요. 상권이 해운대 지역에 가장 비싼 아파트 1층 그쵸. 딱 해서 되겠다 했는데 이 우리가 뭐 나름대로 네. 분석한 결과로는 오히려 젊은 지역 원룸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러니까 이제 센텀 부산 해운대 센텀 지역이라고 하면은 사실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가 조금 있으신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들이 이제 사는 곳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가 안 되니까 바로 임대했다가 바로 부동산에 가서 우리 나가겠습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싸게 파는 그 총각내 야채 가게 같은 싸게 파는 그냥 야채 가게로 이 가게를 운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잘 되는 거죠. 그 이제 어머니들 그래서 이제 뭐 대파도 정말 싸게 팔고 뭐 이렇게 파니까 싸다는 인식으로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야채 가게를 천천히 운영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고 점점 많이 와서 그 조그만한 7평인데 200만 원이었어요, 월세가. 근데 그 7평 가게에서 하루 매출이 한 500만 원까지는 찍었던 것 같아요. 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입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주변의 가게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식당들. 비투비수들. 네, 그래서 식당들이 여기 야채 싸고 신선하다라는 인식으로 네. 이제 와서 우리 여기 근처에 식당인데 식자재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식자재 이렇게 해서 안 하다가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니까 가게에서 B2C 수요 고객으로 당근을 예를 들면 한 박스 팔던 게 이제 식당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2박스, 3박스, 4박스씩 점점 많이 늘어나는 걸 이제 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농산물 시장에 좀 더 깊게 들어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아침에 경매 새벽이죠. 2시 반에 경매를 하는데 네. 경매하러 갈 때 있으면서 이제 시장을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IT 전공이었는데 IT인의 시각으로 농산물 시장을 바라보니까 정말 한 20년 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뭐 한 가지가 아직까지 전표도 쓰고 전표도 네. 이제 수기식으로 뭐 예를 들면 제가 가서 오늘 뭐 당근을 10박스 사야 된다 네. 하면은 가서 당근 10박스요 하면 이렇게 수기식 전표를 적어서 너 하나 나 하나 갖는 네. 아니, 아직까지도 그래요. 네, 와우, 아직까지.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 이 과정에서의 우리가 뭐 하는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이제 일단 중매인들이 이렇게 팔고 나면은 이제 뭐 거래는 그때 현금 거래를 안 하거든요. 그쵸. 미수 거래를 하는데 이렇게 수기식으로 적다 보니까 여기서 더하고 하면서 계산의 실수. 네. 뭐 여러 가지의 실수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이 시장을 네. 이때까지 왜 안 바뀌었을까라는 고민으로 지금 하는 아이템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지금은 야채 가게를 하고 있지만 B2B가 수요가 확실하게 식당 사장님들도 정말 근처에 식자재 유통업체에 납품을 받는데 네. 이게 믿고 할 수가 없다. 신뢰를 갖고 5년 동안 했어도 이게 점점 더 비싸지는 것 같다. 그런 인식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식당의 문제와 그다음에 농산물 시장의 이런 아날로그적인 시스템을 결합해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일단 식당이 주문을 해서 누군가가 팔 수 있게끔 네. 만들자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 누군가가 팔 수 있게끔의 주체는 유통업체일까 아니면 뭐 그냥 가까운 야채 가게일까 네. 아니면 뭐 농산물 도매시장 중매인일까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아이템이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명이 이제 푸드팡이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모바일 앱의 형태로서 네, 식자재 발주, 시세 조회, 매입 관리가 한 번에 가능한
네. 저희 시세 조회가 상당히 재밌는데 농산물 시세가 사실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네.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네. 아, 주식보다 더 심하죠. 이거 선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어떤 그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처음 이 아이템을 시작했을 때 네, 가장 힘들었던 부분도 시세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시세라는 거는 농산물 시세는 매일 새벽에 경매를 하면서 그 시세가 결정이 돼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나라 시세는 가락 농산물 도매시장 시세로 전국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 시세를 지금 유통의 단계에서 운영하는 거에서 이제 이 시세가 어떻게 운영되냐면 저녁에 예를 들면 식당 사장님이 저녁 8시, 12시에 가게를 마치고 주문을 해요. 주문할 때는 오늘 내일 들어온 상추나 뭐 대파나 양파나 가격을 몰라요. 그렇죠.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주문받은 유통업체가 그걸 이제 주문 정리해서 물건을 사서 그러면 10,000원에 샀으니까 뭐 마진 뭐 20% 12,000원 해서 갖다 주는 식당 사장님 입장에서는 주문을 하고 받아야 물건 가격을 알 수 있는 와, 그러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혁신되어야 할 네. 부분이 확실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면서 벤치마킹 했던 게 네. 우리가 사실 전체적인 아이템에서 또 벤치마킹 하는 부분이 뭐 CJ 프레시웨이, 그다음에 아원, 풀무원 이렇게 하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유통에 대한 시스템을 이 중소상인들을 묶어보자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여기도 묶을 수 있는데 그렇죠. 왜 아직 묶이지 않았을까라는 거 관점에서 그래서 여기서 benchmarking 했던 거는 대기업은 보통 이렇게 해요. 2주 단가를 고정으로 해요. 그렇죠. 2주 단가를 고정으로 해서 이 유통 뭐 예를 들면 이 공급자한테 예를 들면 대파는 2주 동안 10,000원에 1,000원 주세요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1,000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세가 오르던 내리던.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2주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매일 바뀌고 시세가 급등할 때, 급락할 때 이 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 단가로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근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산물 시세를 하루 늦은 시세로 운영을 하면서 시세를 알 수 있게 주문할 때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 네. 그리고 뭐 아까 앞에 말씀 주셨듯이 매입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도 뭐 사실 잘 되는 부분도 있어요. 식당 사장님들이 포스에서 오늘 야채 100만 원 샀다 하면 100만 원 입력하고 네. 매출하고 이러면 매입 관리는 기존에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식당 사장님들이 필요한 포인트를 찾은 게 많은 여러 가지 검증을 했지만 일단 시세를 알고 주문할 수 있는 이 신뢰성 그리고 이 CS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어요. 네. 이제 우리가 타깃을 잡은 거는 일단 식당 사장님들이 투명하게 그리고 신뢰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채널 그 채널을 우리가 제공하는 거 그리고 식당 사장님들은 싸고 신선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식당을 하면서 다른 유통업체도 워낙 많으니까 그거는 당연한 부분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 위에 많은 실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기존 유통업체에서 하지 못하는 기존 유통업체는 영업하고 물건 갖다 주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저녁에 잠자요. 그러면 식당 사장님들은 오후 4시에 와서 물건을 봤는데 이게 왜 이렇지 하는 궁금함 그리고 내일 뭘 해야 되는데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근데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녁에 전화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CS 그러니까 기본 콜센터부터 이제 식당 사장님들이 언제든지 물어봐도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화된 MD가 CS를 해주는 거 그리고 그 뭐 새로운 내가 이런 상품을 쓰는데 더 좋은 상품이 뭐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줄 수 있는 것들로 지금 부산에서 하니까 사장님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산물 시장이 IT 황무지
날 정도로 아직 수기식 전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네. 이 관점에서 볼 때 데이터를 쌓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국밥집에 평균적으로 나가는 부추는 어떤 부추이며 어떤 거를 쓰는 게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당장 주문할 때도 양파 그 중국집에서 주문하는 상품의 리스트가 다르고 그렇죠. 네, 국밥집에 주문하는 리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커스텀하게 보여줄 수 있게 그리고 내가 또 얼마나 지금 뭐 이번 달에 100만 원 썼는데 다음 달에는 뭐 200만 원 썼다. 네. 그 변화가 어떤 변화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 사장님한테 제공하는 거는 정보를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식당 사장님들이 좀 더 효율적인 이 매입을 할 수 있게끔 네. 하는 거와 그 다음에 공급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늘리면서 이제 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핵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죠. 그 식당 사장님들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게 사실 우리 푸드팡 자체의 효율성도 되게 높여줄 수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단 중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공급을 하시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인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으면 이제 그때그때 소스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이제 농산물 도매시장 중매인이라면 전국에 33개의 공영 시장이 있어요. 네. 거기에 소속돼 있는 중매인이 있어요. 그러면 도매시장은 어떤 곳이냐 하면 산지에서 농민이 대파를 재배를 했어요. 그러면 팔 데가 있으면은 팔면 되지만 하루에 뭐 1,000단, 2,000단씩 수확하는 거를 한 번에 팔 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도매시장으로 보내게 돼요. 그러면 도매시장에서 그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을 산지의 농민이 받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이 중매인이 경매를 할 때 내가 얼마를 사야 되는지, 얼마나 사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대략적으로 한 200단 나가는데 한 300단 사면 여유 있으려나 이런 직감적으로 움직이는 그렇죠.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주문을 하는 정보를 지금 주문이 안 들어왔더라도 이 정도 주문할 거라는 정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로 경매를 보고 그러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중매인들끼리도 예를 들면 내가 200단을 샀는데 오늘 300단 나가요. 그럼 여기서도 유통 과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중매인이 또 사와야죠. 옆에 중매인한테 사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1,000원에 경매받은 걸 1,010원, 1,020원 이렇게 또 유통 과정이 붙게 되는 안 보이는 시장에서 유통 과정은 몇 번이나 붙어요. 그게 혁신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와, 저는 오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젊은 창업가에게.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 감이나 유통업자들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좀 왜곡될 수 있는 그 가격 구조를 네. 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네. 합리적으로 이제 프로세싱화하면서 결국에는 더 의미 있는 밸류를 이제 식당 사장님,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네, 게 이제 우리 대표님의 지금 목표신 거고. 네, 그 이제 이미 부산에서는 말씀 주신 이 프로세스로 거의 1,200개의 식당이 쓰고 있다고요. 네. 근데 부산을 딱 점령하고 이제 서울 구역을 딱 이제 오신 김도한 선생님 같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부산은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가 쌓이셔서 서울이라고 하는 이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고자 이제 서울에 한 2주 전에 벌써 집도 구하시고 가락시장 옆에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부산을 점령하고 오는 건 아니고요. 부산에서 이제 네. 정말 많은 실험들을 하고 왔어요. 아, 훌륭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게 예를 들면 정말 똑똑한 박사분들 10명이 와도 안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많은 검증들 속에서 식당 사장님은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공급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돼야 될지에 대한 검증,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쓰면서 단순히 이 IT인들의 기획으로 만들면 정말 이 사람들이 쓸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했던 거는 정말 손으로 일일이 다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녹여 넣어야 이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쓸 수 있을까를 하면서 정말 개발 기간은 어떻게 보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산에서 시장에서 검증을 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식당 사장님들이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검증을 한 주체 중에 결국 농산물 도매 시장이 제일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 농산물 도매 시장 중매인이 쓸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오는 데까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식당 사장님들이 연락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도 마케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사실. 네.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네이버에 푸드팡이라고 치면 나오게끔,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부산 식자재 하면 나오게끔 그렇게 해서 키워드 몇 개로 지금 광고 지출이 다 한 거예요. 네. 월에 5만 원씩 내서. 네, 월에 5만 원에서 6개월에 지금 네, 그 정도 해서 냈는데 그러면 이 1,200개 식당 전부 다 입소문으로. 네, 네, 입소문과 그리고 이제 뭐 차량 우리가 부산에서 조그만하게 랩핑해서 돌아다니는 네. 차량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렇게 지금까지는 했어요. 했는데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서비스를 준비하는 거는 부산에서 이렇게 일단은 중매인들이 쓰고 식당들이 쓸게끔 해뒀으니까 네. 그래서 부산에는 이제 영업 마케팅하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서울에도 그렇게 한번 타지에서 이제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서 얼마나 이 앞에서 1년 동안 했던 과정들이 네.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할 수 있을까를 테스트를 하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울에 서비스를 했을 때 한 지금 계획으로는 3개월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안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장하면 되는 그래서 조금씩 더 단축시켜서 전국 33개 농산물 도매 시장에서 중매인들이 쓸 수 있도록 네. 만들어주는 거를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실험들이 있지만 우선은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그랜드 비전이에요. 그랜드 비전. 훌륭합니다. 네. 네. 한반도를 아두치는 그날까지. 네. 자, 이제 중간 저희 광고 시간인데요. 우리 총괄님 저희 네. 그 서울 창업허브 스타트업 팔로 지원 센터에서 이제 스타트업들 홍보할 수 있는 영상도 많이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네.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네. 그 중에서 사실 스타트업들이 가진 프로덕트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마 영상일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라는 게 단순히 뭐 촬영만 된 것뿐만이 아니라 네. 어떤 형태든지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 그래서 좀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우리 서울 창업 허브에서 사실 마련을 한 프로그램이 네. 스타트업들한테 브랜디드 컨텐츠도 제작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네. 또 홍보 영상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인터뷰도 하는 이 세 가지 꼭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일단 저희가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한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네. 저희가 좀 많은 수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실제로 촬영이 된 미운이라는 기업의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네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줬는데 저희 팀이요. 네. 빼기라는 프로덕트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네, 네. 순서는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순서는 앞뒤가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 주신 영상들 지금 한번 보고 2부에서는 조금 더 딥한 우리 한국 농수산 유통시장을 혁신하는 어떤 전략과 로드맵, 네. 그렇죠? 그리고 비전 뭐 이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영상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영상 훌륭한데요? 네. 너무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정된 그 캐파시티를 가지고 많은 분들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저희 팀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희가 진짜 압축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저희가 살면서 사실 그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의미를 찾으면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서도 우리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구독도 해주세요. 네, 그 진짜 우리 스타트업 팔로 지원 센터 우리 비욘드 스타트업 팀 요즘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죠. 주말에도 진짜 자랑스러워요. 있고, 네.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간 손석희 사장 컨셉으로. 자, 국내 식자재 유통 시장이 2016년 기준으로 130조 원 규모. 그렇죠? 이 가운데 이제 외식업체나 급식업체, 식품 가공업체 등에 납품하는 B2B 시장이 이제 47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성장해가는 이런 그 식자재 공급, 농수산물 유통 영역에서 이제 푸드팡의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로드맵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선 푸드팡의 비전은 네. 지금은 너무 거창하게 잡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앞에 창업에서 고객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식당 사장님들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거로 목표를 잡고 그래서 항상 그런 고민 속에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식당 사장님들이 식자재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거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생산 농가에서부터 이 식당 사장님들까지 오기까지의 그런 과정이 이제 정보화돼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화하는 그게 우리가 두 번째 전략이고요. 네. 그리고 그 속에 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지만 네. 크게 이야기하면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장해야 되는 거는 이제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거는 국내 식자재 유통 시장이 130조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크게 B2B, B2C 네.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은 B2B라고 하면 B2B에서도 정말 크게 나눠져요. 예를 들면 뭐 학교, 그렇죠. 병원, 강공서 그리고 이 B2B 속에서 예를 들면 대기업들의 자사 유통도 굉장히 시장이 크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복날에 5톤 차로 닭이 뭐 10대가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정말 그 시장이 많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정말 타깃으로 하는 시장은 한 60만 개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식당들 외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타깃이에요. 명확하게.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장님들이 우선 첫 번째 단계로 식자재를 싸고 신선하게 그리고 서비스는 정말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게끔 성장을 할 거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성장 스텝은 이제 이 식당의 트렌드가 굉장히 바뀌어요. 예를 들면 옛날 같은 경우면 식당 사장님들이 대파, 양파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어떻게든 싸게 사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인건비도 너무 오르고 네. 그리고 주방도 사실 많이 협소해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임대료도 많이 오르고 네. 그리고 사실 홀 매장이라고 해야 되죠. 이 1층에 있는 그런 매장들보다는 배달 매장의 비율이 좀 더 많아지고 배달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문제점이 옛날에 양파를 20kg짜리 한 망을 부어서 일일이 까서 작업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사람과 시간이.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러는 것보다 손질된 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장님들이 싸고 신선한 거 원하는 사장님들 그리고 손질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을 나눠서 우리가 그거에 맞게 할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데 타겟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 시장을 보면 일반 외식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일반 외식 업체는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컨셉과 그 다음에 메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은 네. 뭐 프랜차이즈에 이제 이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은 있지만 외식업을 창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어떤 외식업이 수익률이 좋고 뭐 그러는 것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타깃으로 봤을 때 네. 프랜차이즈의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진 가맹점 수가 정말 잘 되는 데는 100개, 200개, 1000개, 1400개까지 되지만 20개 미만인 프랜차이즈 본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하는 건 프랜차이즈 본사는 결국 유통으로 이제 수익을 내고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그 본사가 유통에 대한 파이가 되지가 않아요. 20개면 그렇죠. 한 50개 정도는 돼야 이제 조금 돌아가는구나 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원하는 예를 들면 유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똑같은 양배추를 가지고 본사를 거쳐서 가면은 마트 가면 6,000원인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오는 건 8,000원이에요. 아이고야. 이런 거는 시장에서 안 맞다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그거는 이제 무리한 왜냐하면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필요는 하지만 그렇죠. 이게 식당 결국에는 그 가맹점 사장님이 받는 건데 이거는 굳이 본사에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고자 하는 거는 프랜차이즈 본사도 수익이 나게끔 그리고 식당 사장님들도 뭐 비용 대신에 다른 걸 얻을 수 있게끔 해주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외식업체는 또 새로운 메뉴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종합적인 푸드 이 솔루션을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중소규모의 프랜차이즈 본사도 어떻게 보면 고객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우선 지금 전략은 어차피 우리가 가장 큰 거는 우리가 물류센터를 짓고 배송 차량을 갖추고 하는 거는 전국 시장을 확대하기에는 힘들어요. 엄청난 자본과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농산물 도매 시장 전국에 있는 농산물 도매 시장 중매인이 배송을 할 수 있는 인프라로 그래서 이 푸드팡을 빨리 깔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는 수수료를 정말 작게 우리 CS 비용만큼만 받는 구조예요. 7%.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빨리 이 푸드팡을 쓸 수 있게끔 깐 다음에 네. 이제 프랜차이즈 아까 말씀드린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말 20개라도 이제 조금씩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공유 공장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기 브랜드해서 가맹점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훌륭합니다. 오늘은 뭐 그냥 제가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 여기 네. 우리 공 대표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비전에 대한 다양한 로드맵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총괄님께서 어느 정도의 이런 조언이나 어떤 컨설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은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면 누군가가 했는데 되게 잘 된 케이스잖아요. 아. 그런 것들이 되게 모여 있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바탕에 있는 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우리 지난번에 노건식 대표님 모셨을 때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인디 뮤지션 말하자면 을 대상으로 한 뭔가를 하려는 게 그들을 도와주려는 뭐를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좀 저는 슬프다고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시장이 작으니까 여기서 유의미한 뭔가를 만들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노건식 대표님 모셨을 때 말씀 들어보면은 하나의 그 지역적인 시장은 되게 작은데 이걸 뭉쳐놓으니까 이제 맥센스 하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대표님이 이제 그 푸드팡을 설계를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방향성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
이렇게 규모가 아직은 안 나오는데 이걸 다 묶어 놓으면 그래도 규모가 나오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나온다는 거를 표현을 직접적으로는 안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고 사실 그러니까 말하기 쉽지만 그걸 이렇게 뭉쳐 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브래들리라는 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시계지만 그 사람들이 와치라고 표현을 안 하고 타임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뭔지 혹시 아세요? 브래들리라는 타임피스가 아니요. 그러니까 맹인용 시계예요. 맹인용 시계인데 이게 맹인용 시계가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점자로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그 베젤을 이렇게 열어서 유리를 열어 가지고 이렇게 만져요. 초침, 분침, 시침을 만지면 이제 시간을 아는 거였는데 네네. 이게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 하면 이걸 차고 나가는 순간 누가 봐도 저 멀리서 아, 쟤 맹인이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맹인들이 그걸 안 좋아해요. 근데 브래들리라는 건 한국 분이 창업하신 거예요. 아마 MIT에서 유학하셨던 분으로 저도 한동안 얘기를 안 해서 좀 잊어버렸지만 네네. 그래서 이렇게 타이피스트인데 겉면에는 쇠공이 겉면 그리고 옆면에 돌아가서 네. 하나는 시침 하나는 분침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도 너무 디자인적으로 훌륭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서 잘 캠페인도 진행을 킥스타터에서 하시고 근데 아마 최근에는 이제 그게 조금 말하자면 조금 둔화가 됐겠죠. 모든 상품이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사용자들이 뭐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식당 사장님들과 그분들한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사업자들 사이에서 보면 사실 표현이 안 되는 것 중에 아 이거 되게 하이테크적인 요소들이 들어오면 사용하기 힘들고 그럼 또 이분들이 바쁜데 이걸 또 배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정말 그들의 관점에서 해결을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인상이 깊었던 거 하나는 그러니까 전략에서 보면 그 위생 요소라는 게 있어요. 위생 요소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식당은 깨끗한 게 우린 기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그분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만 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자재 질, 네. 신선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체득을 하신 거예요. 체득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정말 뭐가 원하는지를 설계를 해오신 것 같아서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3가지만 말씀드렸지만 그 이외에도 정말 너무 많은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다 모여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정말 즐겁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면 제가 오늘 우리 공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게 프랜차이징 사업의 본질은 농수산식품 유통에 있는 것 같아요. 백종원 대표님이 계신 그 본 코리아 뭐 거기도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레시피가 한계가 있고 인테리어도 그냥 뭐 컨트롤하지 않고 매달 그냥 정액제로만 돈을 받잖아요. 근데 네. 그래도 가장 백종원 대표가 키 이슈로 보는 거는 싸고 품질 좋은 농수산 제품들을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이 빠르게 변화하는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계속 레시피를 변화해 나가고 네. 그러면서 항상 고객에 기울이려고 하는 그 자세 네. 그거를 강조를 하던데 그 대표님은 아예 다른 프레임워크이지만 백종원이 얘기하는 그 공통 분모를 지금 사업 영역에서 다 갖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그리고 또 이게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식자재 시장이라는 게 네. 사실 상품들이 되게 비차별적이잖아요. 네. 종류가 사실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적절한 뭐 어떤 분들한테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좀 오펜스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을 다 파시는 거잖아요. 그 네. 파가 그 파고 그 양파가 그 양파란 말이에요. 물론 품질의 차이가 있고 다 있겠지만 네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한국 식자재 시장이 그만큼
더 많이 열리고 스펙트럼이 다양해질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약간 스페셜티 레스토랑도 많이 생기잖아요. 네. 일반적인 레스토랑이 아니라 네. 왜냐면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을 때 또 새로운 시장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지금도 분명히 규모가 아주 좋지만 앞으로 더 좋은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선점을 잘 하시려는 것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저는 또 제가 또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좀 잘 돼서 진짜 재밌는 거리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푸드팡이나 백종원의 본 코리아 이거 업의 본질의 측면에서 보면 저는 같은 걸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저의 결론입니다. 훌륭하네요. 네. 뭐가요? 뭐가? 저의 워딩이 훌륭했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숫자로 좀 증명을 해드리면 2017년 8월에 서비스가 시작돼서 부산에서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이핑을 하신 건데 많은 네. 실험을 통해서 네. 고객사의 니즈를 통해서 서비스의 여러 가지 펑션들을 계속 잘 조합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월 거래액이 벌써 1.2억 원을 돌파를 했고, 네. 네, 1,200개 식당을 이제 부산에서 쓰고 있고요. 네.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네. 서울에 이제 이런 농수산 유통시장을 야도를 치러 오셨습니다. 네. 자, 이제 방송이 막바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이 그 첫 창업에 대해서 실패를 하신 거에 대해서 되게 자기 반성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 중심의 프레임워크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항상 이 서비스가 갖고 있는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당장 좀 돈이 되고 네. 사용자가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해야지 너무나 거창하게 기술 기반의 뭔가 네. 그런 거에 경도되면 안 된다라는 되게 중요한 걸 많이 배우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해운대에서도 이렇게 하나 내놓고 장사할 때도 네. 머릿속에 상상한 게 안 되니까 딱 피버팅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양질의 야채를 가지고 싸게 팔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해 가면서 이렇게 나오신 이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 창업가 분들도 보시기에 상당히 배울 지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제 같이 이렇게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네. 짧지 않았지만 이렇게 피버팅에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노하우나 네. 어떤 그런 거 좀 공유해주고 싶으신 건 있으실까요? 네. 우선 제가 뭐 감히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일단 제 과정을 이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일단 저는 가장 큰 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스타트업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면은 물론 회사니까 네. 이게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뭐 투자 받고 그 다음에 뭐 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하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하되 근데 그게 가장 낮은 부분에서 이제 낮다고 하는 거라고 하면 이제 가장 기본부터 그렇죠. 해서 해나가면서 어차피 사업을 하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한 행위인데 너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나중에 돈을 벌겠다 하는 관점에서도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도 장기적으로 돈을 이제 일단 플랫폼을 깔 때까지는 적자의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하면서 계속 자본을 투입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일단 이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게 정말 나중에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이익을 낼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네. 첫 번째는 회사가 돌아가면서 네. 이제 이익은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수익이 나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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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가 창업을 이때까지 하면서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고객 관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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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렵게 해오면서 한 4년 동안 같이 하는 팀원들이 8명이 있어요. 네. 그 팀원들한테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지 아이템이 바뀌던지 아니면 시장이 바뀌던지 조금씩 바뀌고 또 어려운 시기에 그거를 이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속력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듯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만 이제 이 회사를 운영해 나간다면 다 잘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와우.
이건 대본에 없었던 건데 말씀 주셨던 네. 4년 동안 구성원 8명이 수많은 피벗과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같이 이끌고 갈 수 있는 중심은 무엇인가요? 우선 네. 저 팀원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네. 역할이 다양하게 있어요. 뭐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메인 MD라고 하죠. 이제 시장에 가장 친화적인 그런 팀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계산을 잘하는 팀원도 있는데 결국 이 팀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스타트업에 와서 하는 이유가 재밌게 일하는 것도 그거는 뭐 중요한 부분이지만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거든요. 네, 네. 우리가 정말 잘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 배달의 민족이나 뭐 쿠팡 그다음에 뭐 토스 이런 기업들처럼 정말 잘 되는 기업이 되고 싶다라는 게 목표인데 그 끝에는 뭐 가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개인적인 부도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심을 잡아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중심. 네. 네. 그런 중심이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저희 방송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은세 총괄님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우리 부산 사나이 공 대표님.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B2C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네. 나쁘지 않아요. 뭐 괜찮은 거고 당연히 다 좋은 건데 네. 한편으로는 오늘 조금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좀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B2B 시장이 맞아요. 왜냐하면 B2B 시장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매출이 그래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스트림라인이 좀 되는 거거든요. 예측이 좀 가능하고. 그렇죠. B2C는 그달그달의 매출이 너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약간 안정적인 사업의 안정화가 빨리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창업가들께서 파운더들이 보시면서 아, 우리 시장을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그러니까 안정적인 요소를 우리 시장에 붙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시면 아마 더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뭔가 조금 더 하나 만들어내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당연히 너무 좋은 시간이었지만 또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뭔가 의미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어떻게 보면 다시 본질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 같은데 네. 스타트업이라는 거를 창업을 한다는 게 뭐 엄청난 비전도 좋고 다 좋지만 뭐 기술, 혁신 다 좋지만 결국에는 삶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것들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폼이 안 날 수 있죠, 사실.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각 장애인들 위해서 내가 라이파이요? 네. 멋있잖아요, 뭔가 잡스 같고. 근데 그런 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야채 장사. 네. 좀 사람들이 딱 생각하기에는 네. 뭐 총각내 야채 가게 뭐 짝퉁이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이런 시장이 갖고 있는 모순을 이렇게 계속 식당 주인분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이 과정은 생각만큼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이렇게 꾸준히 부산에서 잘 이렇게 프로타이핑 하셔가지고 서울에 이제 올라오셨으니까 네. 예, 저희도 나름 이쪽에 네트워크가 많이 있으니까요. 네. 저 앞으로 좋은 인연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저희 방송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열심히 이야기하고 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뭐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정리도 안 되고. 아니, 나중에 들어보시면요 다 정리돼 있습니다. 사연이 각본에서 나온 것 같은데.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때까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네. 또 이제 또 있으면서 오늘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저 식자재 저기 공급받 걸 고민하시는 식당 주인분들에게 이 유튜브 영상 URL 항상 드리세요. 저는 이런 철학과 이런 과정으로 이걸 했습니다. 자신 있게. 네. 근데 얘랑 한번 거래 터볼까 할 때 딱 보는 거죠. 네.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이게 제가 이제 푸드팡 서비스를 하면서 네.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정말 식당 사장님들한테 접근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지금 흔히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기술 이 데이터로 정말 싸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쓰는 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데이터로 다 정리해서 드려도 받고 그리고 아니면 기존 유통업체처럼 전단지 맨날 넣어서 우리 단가 넣어서 또 해봤고 하는데 그 포인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영업의 방법이 식당 사장님들이 정말 지금 필요에 와닿는 포인트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는 이제 일단 지금 쓰고 다른 데 거래처가 있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 우리가 이제 공신력은 아니지만 기준이 될 수 있는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포인트고 그리고 싸면은 주문하시고 그리고 써보시면 정말 이 감성에서 우러나는 좋은 서비스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주신 그 고객가 만족하는 그 포인트는 항상 바뀌잖아요. 네. 그 변화에 항상 적응을 한다는 자세, 네. 항상 경청하는 자세가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그 밸류도 어떻게 보면 내년에 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항상 들으려고 하시고 네. 나는 변화에 준비가 돼 있으면 네. 그리고 중심을 갖고 계시면 서울시장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비욘드 스타트업 16번째 시간은 부산 사나이 공경률 대표님 농수산 유통시장을 혁신하다라는 제목으로 혁신이라는 단어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정말 혁신이네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또 주에 17번째 또 멋진 창업자분과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즐겁죠. 네. 이 파운더들 말씀 듣는 게 사실 너무 즐거워요. 진짜 행복한 즐겁고 시간이에요. 저는 맨날 배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공 대표님 저희 방송 마무리할 때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하거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자, 우리 다 같이 구독.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